워싱턴 DC 펜타곤 지하 벙커 새벽 3시. 긴급 소집된 미국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한국 나로우주센터의 위성사진. 그리고 그 옆에 표시된 충격적인 숫자 하나. 위성 탑재체 중량 1.5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 차관보 로버트 윌리엄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처음으로 당황하는 순간이었죠. 이 무게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륙 간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W-87 핵탄두와 정확히 같은 무게였으니까요. 한국이 쏘아 올린다는 건 과연 위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세계 질서를 뒤흔들 금단의 무기였을까요?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온 걸까요? 미국조차 예상 못했던 대반격의 전말,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로버트 윌리엄, 그는 미국 국방부에서 30년을 일한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책상 위엔 늘 두꺼운 보고서 뭉치가 쌓여 있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에 관한 것이었죠. 동맹국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나라. 기술을 주면 잘 따라하지만 독자적으로 뭔가를 해낼 순 없는 나라. 그게 로버트가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이 피를 흘려 지켜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히 미국의 허락도 없이 독자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새벽 회의실에서 정보국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탑재체 무게입니다. 공식 발표론 1.5톤급 과학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명백히 수상합니다. 로버트는 자료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통상적인 관측 위성은 500kg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3배 무게를 고집하는 겁니까? 우주사령부 밀러 대령이 열화상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이틀 전 포착한 나로우주센터의 열분포 패턴입니다. 엔진 연소 테스트 온도가 통상 위성 발사체보다 40%나 높게 측정됐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명확하게 말해주시오. 밀러 대령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 로켓은 겉으론 위성용이지만 사거리 최소 12,000km급 대륙 간탄도 미사일 성능을 갖췄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CIA 국장이 파일을 펼치며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거부했죠. 그런데 이번 발사는 그 제한을 우회하는 수법으로 보입니다. 우주발사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각도만 10도 낮추면 그게 곧 워싱턴을 겨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장관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로버트, 자네가 직접 가야겠어. 뭘 확인하길 원하십니까? 나사 기술 규정 준수 여부를 명분으로 삼아서 뒤지게. 대륙 간탄도미사일 개발 증거가 1%라도 나오면 즉시 발사를 중지시켜. 만약 한국이 거부하면 기술통제협정 위반으로 제재를 걸 거야. 반도체 장비 수출부터 막으면 되지. 차갑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누르는 거죠. 로버트는 책상으로 돌아와 한국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혈맹이라 부르는 나라.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어요. 관리 대상이었죠. 우리가 기술을 주고 그들은 우리 전략에 따라 움직이는 하청기지. 자료를 넘기다 흥미로운 대목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75톤급 엔진 기술. 이건 러시아 RD-191 엔진과 추력이 거의 비슷했어요. 그 엔진은 앙카라 로켓에 쓰이는데 앙카라가 뭡니까? 대륙 간탄도미사일 전용 로켓 아닙니까? 결정적이군. 로버트는 형광펜으로 그 부분을 그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엔 한국의 고체 연료 기술이 있었어요. 작년에 갑자기 성능이 급상승했더군요. 고체 연료는 액체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유용합니다. 즉각 발사가 가능하니까요.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도 전에 쏴버릴 수 있죠. 서랍을 열자 10년 전 한국 방문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우주개발 책임자가 웃으며 말했죠. 차관님, 우리도 언젠가 달 겁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로버트는 웃으며 답했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 기술을 지원하면 되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땐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주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 몰래 여기까지 온 거죠. 로버트는 사진을 서랍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가 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보낸 검은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밀러 소령이 경례를 했죠. 로버트 윌리엄 차관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고했어요, 밀러 소령. 한국 측 인사는 누가 나옵니까? 강인수 단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저쪽에 계십니다. 공항 로비 한쪽에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며칠 못 깎은 수염, 낡은 점퍼 차림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인수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총괄 단장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거친 손이었죠.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입니다. 먼 길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버트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이미 관찰을 시작했어요. 아, 참. 강 단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차에 오르기 전에 물었습니다. 이번 발사에 러시아 쪽 기술자들은 다 돌려보내셨죠. 순수 국산 기술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여쭙는 겁니다. 강인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죠. 차관님, 러시아 사람들은 1차 발사 때 이미 다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람들만 남았어요. 걱정 마십시오. 서울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빽빽했습니다. 아파트 숲, 공장, 굴뚝 끝없이 이어지는 건물들. 창밖 풍경을 보며 로버트는 생각했죠. 정말 지독한 나라입니다. 70년 전엔 폐허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 그리고 이제는 우주까지. 놀라운 성장이에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위협할 권리를 주진 않죠. 용산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엔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파일을 꺼내며 말했죠. 다만 한미 우주협력 협정에 의거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단분리 화약 성분표를 좀 봐야겠습니다. 국제법상 군사용 폭약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강인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차관님, 그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업 기밀입니다. 쉽게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강 단장님. 로버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협정서 3조 2항을 보십시오. 미국산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간 발사체는 기술 검증 대상입니다. 그리고 당신네 로켓에 우리 센서가 17개나 들어갔다는 거 제가 이미 확인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인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고흥으로 출발하시죠. 헬기를 타고 전남 고흥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상공을 벗어나자 산과 들이 펼쳐졌어요. 로버트는 창밖을 내다보며 밀러 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소령, 한국 로켓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랍습니다, 차관님. 밀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나사 자료와 비교해봤는데 엔진 효율이 우리 90년대 후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로버트는 중얼거렸죠. 헬기가 나로우주센터에 착륙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거대한 조립동이 서 있었어요. 강인수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차관님. 조립동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로버트는 숨이 멎었습니다. 47m 높이의 누리호가 우뚝 서 있었어요. 흰색 동체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죠. 인상적이군요. 로버트는 로켓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단장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로켓의 발사 각도를 보니 거의 수직에 가깝더군요. 그런데 각도를 10도만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강인수가 로버트를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모르실 리 없습니다. 로버트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 로켓이 수직으로 올라가면 위성 발사체입니다. 하지만 각도를 낮추면 그게 바로 대륙 간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죠. 강 단장님, 이 로켓은 사실상 대륙 간탄도 미사일 아닙니까? 강인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각도를 낮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낮출 능력은 있습니다. 그 말에 로버트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건 협박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그건 위협인가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강인수가 웃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전쟁 때 비행기 한 대가 없어서 당했습니다.
미그가 날아와도 우린 속수무책이었죠. 왼손으로 하늘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꼴을 당하지 않겠다고요. 그의 목소리엔 오랜 서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사람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더군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강 단장님, 정말로 이 로켓이 순수하게 과학 목적입니까? 군사적 전용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차관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강인수가 조립동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희는 숨길 게 없습니다. 위성도 보여드리고 엔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뭡니까? 선입견 없이 봐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평화적으로 우주를 향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십시오. 로버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니 그게 데이터보다 중요합니까? 로버트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사람이죠. 다음 날 아침 로버트는 위성 페이로드 장착 클린룸으로 향했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거쳐 들어갔죠. 밀러 소령이 뒤를 따랐고 강인수 단장과 한국 연구원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쪽으로 오시죠. 강인수가 클린룸 중앙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은색 원통형 구조물이 놓여 있었죠. 바로 1.5톤짜리 위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군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로버트는 천천히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숨길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한 명의 여성 연구원이 나섰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이지은입니다. 위성 시스템 및 페이로드 총괄 수석 연구원이고 이 위성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으로 뭔가를 조작하자 위성 덮개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QV성 여러 개와 실험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QV성이랑 제약 실험 키트밖에 안 보이는데요. 로버트는 실망한 듯 물었습니다. 네, 총 13개의 QV성이 탑재돼 있고 각각 다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대기 관측부터 우주 방사선 측정, 통신 중계 실험까지 다양한 과학 임무를 맡고 있죠. 이지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로버트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1.5톤짜리 탑재체에 고작 QV성 몇 개라니 무게가 안 맞습니다. 잠깐만요. 이 스프링 같은 장치는 뭡니까? 위성을 밖으로 쏘아보내는 사출 장치인가요? 로버트는 위성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예, 정확히 보셨습니다. 13개 위성을 궤도에 올린 뒤에 20초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하는 장치죠. 각 위성이 서로 다른 궤도에 정확하게 안착하도록 타이밍과 각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지은이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그 순간 로버트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초 간격, 다중 사출, 각각 다른 궤도, 정밀한 타이밍 제어. 이건 미르브 기술입니다.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 미국과 러시아만 보유한 최첨단 미사일 기술 아닙니까?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강인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이 기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해서 놀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출 장치의 정밀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나 됩니까? 로버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오차 범위 0.1초, 1초 이내입니다. 우리 팀이 지난 3년 동안 밤낮 없이 개발했고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죠. 이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위성 13개를 쏘아보낸다는 건 탄두 13개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평양, 베이징, 도쿄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지은 박사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만약 위성 대신 다른 걸 실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버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는 순수하게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 기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지은이 로버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다만 차관님께서 그렇게 궁금해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사출 장치는 우주 쓰레기 제거 임무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위성이나 우주 잔해물을 포획해서 대기권으로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거죠. 물론 그 청소 대상이 정말로 쓰레기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정찰 위성인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겠지만요.
그녀의 말에 로버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 단장님,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로 순수한 과학 실험용입니까? 로버트는 강인수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차관님. 우리 젊은 연구원들이 정말 열심히 만든 우주 청소 장치예요. 다만 뭘 청소할지, 언제 청소할지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 판단하게 되겠죠. 강인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로버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론 칼을 갈고 있었어요. 밀러 소령, 이 사출 장치 사진을 좀 찍어두십시오. 본국에 긴급 보고를 해야겠어요. 로버트는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밀러가 카메라를 꺼냈지만 이지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클릴룸 내부는 촬영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 보안 규정이에요. 뭐라고요? 한미협정에 의거해서 기술 검증 차원의 촬영은 당연히 허용되는 겁니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로버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관님, 협정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촬영 허용 조항은 미국산 부품에만 한정돼 있어요. 이 사출 장치는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제품이고 당연히 우리 고유 재산이죠. 강인수가 끼어들었어요. 로버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더군요. 빈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기술 설계 도면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정도는 협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버트가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차관님. 이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이고 명백한 기업 기밀에 해당합니다. 이지은이 단호하게 거절했죠. 강 단장님, 이제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버트는 강인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기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탄두 재도립 기술과 거의 동일한 구조이고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위험한 발사를 도저히 승인할 수가 없어요. 차관님,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강인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의 승인 같은 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땅에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우리 세금으로 쏘아 올리는 로켓입니다. 차관님이 막을 권리는 애초에 없어요. 권리가 없다고요. 한미동맹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까? 미국이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로버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보는 안보대로 중요하고 우주 개발은 우주 개발대로 중요한 겁니다.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더 이상 누구한테 허락받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강인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차관님, 내일 최종 기립 점검이 있습니다. 발사 사흘 전이죠. 그때 다시 오시면 모든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로버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겁니다.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그래야 이 발사를 완전히 막을 수 있으니까요. 발사 D-3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발사대 현장으로 나갔어요. 47m 높이의 누리호가 우뚝 서 있었죠. 한국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강인수가 관제탑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관제실에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각종 센서 데이터, 연료 주입 상태, 날씨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날씨가 좀 불안하네요. 밀러 소령이 기상 레이더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기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비가 올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우리 로켓은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어요. 한 연구원이 자신 있게 말했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고 곧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립 점검을 시작하십시오. 강인수가 지시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최종 확인합니다. 연구원들이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로버트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죠. 센서 이상 감지. 갑자기 한 연구원이 소리쳤습니다. 일단 산화제 탱크 압력 저하 경고가 떴습니다. 관제실이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강인수가 달려와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압력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정상치 대비 3% 낮습니다. 미세 누설이 의심됩니다. 즉시 외부 점검팀 투입하십시오. 밸브 연결 부위부터 확인하세요. 강인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죠. 밀러 소령이 로버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차관님, 이거 심각합니다. 산화제 탱크 누설이면 발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로켓을 다시 내려서 탱크를 완전히 분해해야 합니다. 그럼 최소 한 달은 걸리죠. 밀러의 말에 로버트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명분이 생겼어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발사를 중단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빗속에서 점검팀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방수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로켓 표면을 손으로 더듬으며 확인했죠. 밸브 연결 부위 점검 완료, 이상 없습니다. 2차 배관 라인 점검 완료, 누설 흔적 없습니다. 하나씩 보고가 들어왔지만 압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외부 문제가 아닙니다. 한 선임 연구원이 말했어요. 내부 오링이 사갔거나 밸브 자체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겁니다. 강인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부 문제라면 로켓을 완전히 분해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로버트는 밀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밀러가 태블릿을 꺼내나사 매뉴얼을 펼쳤어요. 강 단장님, 잠시만요. 밀러가 나섰습니다. 나사 안전규정 37조를 보십시오.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정상치 대비 2% 이상 벗어나면 즉시 발사를 연기하고 완전 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3%나 떨어졌으니까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소령님, 우리는 나사가 아닙니다. 강인수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죠. 우리 자체 안전 기준이 있고 그 기준으로는 5%까지 허용됩니다.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밀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만약 발사 도중 탱크가 터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백억 원짜리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인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 단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로버트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링이 사갔거나 밸브에 균열이 있다는 건 로켓을 내려서 완전히 분해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릴 겁니다. 이번 발사는 취소입니다. 더 이상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차관님. 강인수가 로버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발사 윈도우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6개월 뒤입니다. 궤도 역학상 지구와 태양의 위치가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연구원들이 추석도설도 다 반납하고 3년 동안 매달렸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강 단장님, 저도 당신 심정은 이해합니다. 로버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감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적 결함이 명백한데 어떻게 발사를 강행합니까? 이게 바로 당신네 한계예요. 과학은 간절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나사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로버트는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로켓 기립을 중단하고 정비동으로 다시 옮기세요. 탱크를 완전히 분해해서 부품을 교체하고 모든 안전 검사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리고 발사는 취소하고 내년 윈도우를 기다리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었죠. 차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 발사를 막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한 젊은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로버트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내가 당신네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함이 있는 로켓을 쏘면 폭발합니다. 그럼 한국 우주 개발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원하는 겁니까? 더 이상 논쟁하지 맙시다. 로버트는 코트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로켓을 내리는 작업 일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밀러 소령, 갑시다. 로버트는 관제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강인수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밀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관님, 정말 저들이 로켓을 내릴까요? 제 생각엔 몰래 수리해서 강행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좋죠. 로버트는 차창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안전 규정을 어기고 발사했다가 실패하면 그게 바로 한국 우주 개발의 종말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승리해요. 호텔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한국의 오만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발등쳐도 결국 미국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강인수의 절규하는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누리호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새벽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죠. 물을 마시러 창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나로우주 센터 쪽에서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비동 건물 전체가 환했죠.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건가? 로버트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분명히 철수 명령을 내렸는데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로버트는 재킷을 걸치고 밀러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령, 지금 당장 일어나서 차를 준비하십시오. 나로우주 센터로 갑니다. 네, 지금 새벽 2시인데요, 차관님.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이 뭔가 몰래 하고 있습니다. 즉시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30분 뒤 그들은 정비동 앞에 도착했습니다. 빗속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죠. 건물 안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로버트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도면을 펼쳐놓고 김밥을 먹으며 토론하고 있었죠. 뭐 하는 겁니까? 로버트는 소리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철수하라고 했을 텐데요. 강인수가 로버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차관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로버트는 화를 냈습니다. 강 단장님, 나사 안전 규정을 어기고 무슨 짓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탱크에 결함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강인수가 조용히 말했죠. 결함을 고치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부품을 새로 만들 겁니다. 부품을 만든다고요? 주문하면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왜소한 체격의 할아버지였죠. 기름때 낀 손톱, 두꺼운 돋보기 안경,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내가 깎겠습니다. 미국 놈들은 기계로 하지만 우리는 손으로 깎습니다. 간절함으로 깎는 거죠. 이분이 박 명장님입니다. 강인수가 소개했습니다. 나로우주 센터 가공팀 수석 기술 고문이시고 대한민국 1호 기계공입니다. 이분 손끝 감각은 어떤 첨단 기계보다 정확해요. 말도 안 됩니다. 로버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21세기에 손으로 항공우주 부품을 깎는다고요?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까? 나사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차관님, 우리는 나사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강인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겐 우리 방식이 있습니다. 박 명장님은 지난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을 믿습니다. 이건 미개한 짓입니다. 현대 과학을 모독하는 거예요. 로버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저 노인이 실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할 겁니다. 그럼 제목을 치십시오. 강인수가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박 명장님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로버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밀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로버트는 분노했습니다. 차관님, 저도 동의합니다. 손으로 정밀 부품을 깎는다는 건 공학적으로 불가능해요. 밀러도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로버트는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저 노인이 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 아침 참담한 실패를 목격하게 될까요? 호텔로 돌아가지 맙시다. 여기 남아서 지켜봅시다. 저들이 실패하는 걸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그들은 관제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정비동이 보였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로버트는 졸음이 쏟아졌지만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쯤 로버트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정비동 쪽 창문을 봤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선반 기계 앞에 박 명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계는 덜덜 떨리고 있었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0.001mm, 1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밸브를 깎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젊은 연구원이 플래시를 비춰주고 있었어요. 박 명장은 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있었죠. 완전히 집중한 상태였습니다.
로버트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어요. 박 명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죠. 새벽 6시쯤 박 명장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과로로 인한 코피였어요. 젊은 연구원이 휴지를 건넸지만 박 명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손 감각이 식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버트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은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연구원 하나가 박 명장 옆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명장님 좀 쉬시죠. 제가 대신할게요. 박 명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손은 아직 어려. 이건 50년 경력이 필요한 일이야. 그리고 말이다. 박 명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거 못 띄우면 나 죽어서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 6.25 때 우리가 비행기 한 대 없어서 얼마나 당했는지 아냐. 이번엔 꼭 성공해야 해. 우리 손자 세대는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로버트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사람은 월급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국가의 자존심 때문에, 후손들의 미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있었던 겁니다. 로버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970년 아폴로 13호 위기 상황. 나사 엔지니어들이 밤새 덕트 테이프와 비닐봉지로 이산화탄소 필터를 만들었던 그 순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 처절한 사투. 지금 로버트의 눈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낡은 정비동에서 70대 노인이 맨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밀러가 로버트 옆으로 왔습니다. 차관님,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교과서에도 없는 방법이에요. 로버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저게 바로 한국입니다.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발사 하루 전 아침이었습니다. 로버트는 새벽 내내 정비동을 지켜보다가 어느새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눈을 뜨니 햇살이 눈부셨죠. 차관님, 일어나십시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러 소령이 로버트를 깨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로버트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비가 그쳤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그리고 발사대에는 누리호가 다시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겁니까? 로버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품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새벽 5시에 작업이 끝났고 지금 막 최종 테스트를 마쳤어요. 밀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압력 수치를 보십시오.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로버트는 모니터를 확인했어요. 일단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 0.2% 이내였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로버트는 중얼거렸습니다. 박 명장님이 해냈습니다. 강인수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4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부품을 깎아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30분 전에 장착 완료했습니다. 로버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겁니까? 70대 노인이 맨손으로 항공우주 부품을 만들어냈단 말입니까? 직접 확인하러 가시겠습니까? 강인수가 물었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비동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명장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담요를 덮어드리고 있었죠. 작업대를 봤습니다. 거기엔 은빛으로 빛나는 밸브 부품이 놓여 있었어요. 완벽한 표면 처리, 정밀한 나사산 0.001mm의 오차도 없는 가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손으로 만든 겁니까? 로버트는 떨리는 손으로 부품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박 명장님께서 밤새 깎으셨어요. 우리는 옆에서 불만 비춰드렸죠. 로버트는 부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나사에서 만든 부품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완벽했어요. 밀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마법입니다.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마법이 아닙니다, 소령님. 강인수가 말했죠. 이건 50년 경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로버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버트가 평생 믿어왔던 과학, 데이터, 매뉴얼, 그 모든 게 지금 이 한국 노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관제실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들은 모두 녹색 신호를 보여주고 있었죠. 시스템 정상, 연료 주입 완료, 날씨 양호. 내일 오전 10시에 발사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강인수가 선언했습니다. 그때 로버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었죠. 로버트, 상황이 어떤가? 로버트는 창밖의 누리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내일 발사한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고쳤다는 거야? 부품 주문하는 데만 2주 걸린다고 했잖아. 직접 만들었습니다, 장관님.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야, 로버트. 21세기에 손으로 항공우주 부품을 만든다고. 장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도 완벽합니다. 들어, 로버트. 이제 명분 같은 건 필요 없어. 장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날씨 핑계를 대서라도 막아. 태풍이 온다고 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번 발사는 막아야 해. 한국이 우주까지 진출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아. 알겠나? 로버트는 침묵했습니다. 박 명장이 담요를 덮고 자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48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코피를 흘리면서까지 부품을 만든 그 노인의 모습이요. 로버트, 들리나? 대답 안 할 거야. 장관이 다그쳤습니다. 로버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유감스럽게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도 잔잔해요. 기상학적으로 발사하기에 완벽한 조건입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시스템도 완벽합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안전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장관이 화를 냈습니다. 자네 지금 명령을 거부하는 건가? 아닙니다, 장관님. 로버트는 팩트를 보고하는 겁니다. 로버트는 단호하게 말했죠.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 발사를 막을 기술적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억지로 막으면 미국이 동맹국을 방해하는 악당이 될 겁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자네 미쳤나? 한국 놈들한테 세뇌당한 거야. 세뇌가 아닙니다. 로버트는 그저 진실을 봤을 뿐입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을 직접 목격했어요. 장관님, 이건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신성한 도전이에요. 로버트,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장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통화가 끝나면 자네 경력도 끝이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로버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팔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로버트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30년 경력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강인수가 로버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통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차관님 입장을 위험하게 만드셨어요. 강 단장님. 로버트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젯밤 박 명장님을 봤습니다. 코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으시던 그 모습을요. 그분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식들, 손주들이 당당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셨죠. 로버트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만 믿고 살았습니다. 감정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깨달았습니다. 데이터보다 강한 게 있다는 걸요. 바로 인간의 의지입니다. 강인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로버트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일 발사 꼭 성공하십시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강인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로버트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같은 꿈을 향해 가는 동료였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로버트는 호텔 창가에 서서 별을 봤어요. 내일이면 저 별들 사이로 한국의 로켓이 날아갈 겁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볼 겁니다.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라 응원자로서 말이죠. 누리호 발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30년 국방부 경력이 오늘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로버트는 나로우주센터 VIP 관람석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 언론, 그리고 각국 외교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차관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특별석을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발사대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예요. 강인수가 로버트를 맞이하며 안내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 단장님.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배려해 주시고요. 로버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2km 떨어진 곳에 누리호가 우뚝 서 있었죠. 아침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끝낸 거대한 새 같았어요. 관람석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사 2시간 전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시스템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관람객 여러분께서는 안전구역 밖으로 나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버트는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과연 성공할까요? 아니면 로버트의 눈앞에서 폭발하는 참사를 목격하게 될까요? 박 명장이 만든 그 부품이 정말 제 역할을 해낼까요? 차관님 괜찮으십니까? 손이 계속 떨리시는데 혹시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신지요? 밀러 소령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소령. 그냥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긴장이 되는 것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떨리는 건 제 인생에서 처음입니다. 로버트는 손을 꽉 쥐며 답했습니다. 옆자리에 박 명장이 앉아 계셨어요. 며칠 만에 제대로 씻고 정장까지 차려입으셨더군요. 하지만 손톱에 박힌 기름때는 여전히 그대로였죠. 50년 세월이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명장님 많이 긴장되시죠? 직접 만드신 부품이 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시는 거니까요. 로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차관님. 저는 전혀 긴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손으로 직접 만든 부품이니까요. 제가 48시간 동안 혼을 담아서 깎아낸 거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50년 경력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박 명장이 웃으며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발사 1시간 전, 30분 전, 15분 전.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관람석의 분위기가 점점 고조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발사대만 바라봤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듯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카메라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발사 10분 전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카운트다운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시스템 최종 점검 완료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차분하지만 긴장감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로버트는 쌍안경으로 누리호를 자세히 봤어요. 연료 주입이 완료돼서 로켓 표면에 하얀 서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극저온 액체 산소와 케로신이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증거였죠. 5분 전입니다. 발사대 주변 인원 전원 대피 완료했습니다. 관람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았어요. 로버트는 통제실 모니터를 봤습니다. 강인수 단장이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3년간 준비한 순간이 드디어 눈앞에 온 겁니다. 1분 전입니다. 최종 시스템 체크 완료. 모든 신호 정상입니다. 로버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0초 전입니다. 자동 발사 시퀀스 작동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슬로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0초 전입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1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관람석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숫자를 세기 시작했죠.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7, 6, 5, 4, 3, 2, 1. 주 엔진 점화. 그 순간 발사대 아래에서 엄청난 불꽃이 터져나왔습니다. 새빨간 화염이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하얀 증기 구름이 거대한 버섯처럼 솟아올랐죠. 땅이 울렸습니다. 아니, 땅만 운 게 아니라 공기 전체가 진동했어요. 2km나 떨어진 관람석까지 강력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엄청난 굉음이 귀를 때렸고 가슴팍이 울렸어요. 누리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중력을 거스르며 떠올랐죠. 300톤의 추력이 200톤의 로켓을 밀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로켓을 들어올리는 것 같았어요. 올라간다, 올라가고 있어요. 보세요, 저걸 보세요. 누군가 감격에 겨워 소리쳤습니다. 로버트는 완전히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누리호가 점점 속도를 내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불꽃 기둥이 로켓을 따라 끝없이 치솟았죠. 오렌지색과 노란색이 뒤섞인 거대한 화염이 대낮의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로버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불꽃은 단순한 연료가 타는 불꽃이 아니야. 저건 5천만 국민의 한이 타오르는 불꽃이야. 70년 동안 쌓인 서러움과 간절함이 저렇게 타오르는 거라고. 옆에서 박 명장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지프차를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얻어먹던 그 시절, 비행기 한 대 없어서 무력하게 당하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일단 부스터 분리 성공. 고도 60km 돌파했습니다. 통제실에서 첫 번째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스크린에 로켓이 보였어요. 일단 부스터가 깔끔하게 분리되며 아래로 떨어져 나갔고 바로 이어서 2단 엔진이 힘차게 점화됐습니다. 불꽃이 다시 한번 솟아올랐죠. 2단 엔진 정상 작동 중입니다. 현재 고도 150km를 돌파했고 속도는 초속 5km입니다. 3단 분리 준비 완료. 20초 후 분리합니다. 카메라가 통제실의 강인수를 비췄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차마 스크린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듯했죠. 옆에 선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 기도하듯 손을 모으고 있었고 누군 입술을 깨물며 떨고 있었어요. 2단 분리 성공, 3단 엔진 점화 완료.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현재 고도 500km 목표 궤도로 정확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고도 700km 도달 위성 분리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위성 분리가 성공해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위성 분리 시작합니다. 스크린의 위성이 로켓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13개의 큐브 위성이 설계대로 정확히 20초 간격으로 하나씩 사출됐죠. 마치 꽃이 꽃잎을 하나씩 펼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1호 위성 분리 성공, 2호 위성 분리 성공, 3호, 4호, 5호 모두 정상 분리. 13호 위성까지 전부 분리 완료. 모든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발사 완전 성공. 대한민국 누리호 4차 발사 완전 성공입니다. 그 순간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환호성이 아니었어요. 통곡이었습니다. 눈물바다였죠. 강인수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고 있었죠. 옆에 연구원들도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지은 박사도 책상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관람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명장이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어요. 70년을 기다린 눈물이었습니다. 한평생을 기다린 이 순간이었죠. 강인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관람석까지 들렸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기술로 우주를 엽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눈치 보지 않습니다. 로버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웠어요. 로버트의 눈에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로버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통제실로 걸어갔죠. 밀러 소령이 뒤따라 말리지 않았어요. 통제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인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로버트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강인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로버트는 말없이 차렷 자세를 취하고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미군식 최고 경례,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자세였습니다. 강인수 단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원 여러분, 당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로버트는 또박또박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인수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로버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가 아니었어요. 두 손으로 꽉 쥐었죠. 차관님, 우리를 믿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강 단장님. 로버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제게 잊고 있던 걸 다시 가르쳐줬어요.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인간의 의지와 헌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발사 성공 다음 날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로버트는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뉴스를 확인했어요. CNN부터 BBC, 알자지라까지 모든 매체가 한국의 성공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죠.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우주 강국 반열에 올라. 이제 전 세계에서 자력으로 1톤 이상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단 7개국뿐입니다. CNN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는 단순한 과학 성취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사건이에요. 사실상 한국은 이제 대륙 간탄 도미사일 보유 능력을 갖춘 셈입니다. BBC 군사 전문가가 분석했죠. 중국과 러시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했고 이제 동아시아 군사 균형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로버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이었어요. 로버트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로버트, 자네 지금 뉴스 보고 있나? 네,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한국이 해냈어. 우리가 막으려 했지만 결국 성공했단 말이야. 자네 책임이 크네. 장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동맹국이고 그들의 기술력 향상은 결국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편의 전력이 강화되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로버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세뇌당한 거 아닌가? 아니면 그쪽에서 뭔가 받은 거라도 있어. 장관님, 그런 게 아닙니다. 로버트는 그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헌신과 기술력은 진짜였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로버트, 자네 이번 일로 경력에 큰 타격을 입을 거야. 이미 의회에서 자네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로버트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700km 상공에선 한국의 위성 13개가 지구를 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로버트는 짐을 쌌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강인수가 공항까지 배웅하겠다고 했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강인수가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번 일로 미국에서 곤란해지신 거 아닙니까? 제가 들으니까 본국에서 차관님을 문책하려 한다던데요. 괜찮습니다, 강단장님. 로버트는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30년 경력이 날아가더라도 제 양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차관님이 피해를 보시게 됐네요. 강인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당신들이 제게 중요한 걸 가르쳐줬습니다. 데이터와 매뉴얼만 믿고 살던 제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어요. 로버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강인수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차관님,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처음에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로버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죠. 처음엔 당신들을 관리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미국의 하청기지, 우리 말을 들어야 하는 속국 정도로 생각했어요. 오만했죠.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동등한 파트너로 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선 당신들이 우리보다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돈과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당신들은 혼을 담아서 일하니까요. 강인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관님,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때는 더 좋은 상황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강단장님. 로버트는 악수를 하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 1.5톤짜리 위성 안에 진짜 뭘 숨긴 겁니까? 정말 순수하게 과학 실험용이었습니까? 강인수가 빙긋이 웃었습니다. 차관님, 우리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주국방이라는 무거운 꿈을 실었을 뿐이죠. 그 꿈이 1.5톤의 무게를 가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로버트는 한국에서의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왔을 때 로버트는 오만한 제국의 감시자였어요. 하지만 떠날 때는 겸손한 목격자가 되어 있었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밤이라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로버트는 노트북을 꺼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작성하기 시작했던 그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우주개발 프로그램,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평가. 로버트는 마우스를 움직여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목을 입력했죠. 대한민국 위대한 파트너의 탄생. 보고서 본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지난 일주일간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차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당초 본인의 임무는 한국의 기술적 위협을 평가하고 필요시 발사를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위협이 아니라 헌신이었습니다. 70대 노인이 48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손으로 정밀 부품을 가공하는 모습, 수백 명의 연구원이 바닥에서 김밥을 먹으며 밤을 새우는 모습, 성공의 순간 서로 껴안고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 우주까지 도달한 그들의 여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은 한국의 우주 개발을 막으려는 시도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 향상은 결국 우리 동맹의 강화를 의미하며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다 쓰고 저장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도착하면 아마 큰 논란이 일겠죠. 어쩌면 로버트의 경력은 정말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로버트는 진실을 썼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강인수가 있고 박명장이 있고 이지은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겠죠. 더 크고 더 강력한 로켓을요? 로버트는 중얼거렸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이제 진정한 우주 강국입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고 로버트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로버트는 다시 그 광경을 봤어요. 누리호가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 강인수가 바닥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 박명장이 떨리는 손으로 부품을 깎는 모습. 그것은 로버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는 알았어요. 세상에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바로 인간의 의지,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불굴의 정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당당히 우주의 주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국방부 차관보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자존심 누리호 발사 성공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우리를 의심하고 막으려 했던 그가 박명장님의 48시간 헌신과 연구원들의 피땀을 보며 결국 경례를 올리게 되는 감동의 순간이었죠.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 당당히 우주의 주인이 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했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소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